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로 하는 강의, 의식적인 신체 활동의 중요성이라는 강의인데요. 항상 앉아있는 자세에서 업무를 집중하시다 보면 내가 지금 골반이 말려 있는지, 등이 굽어 있는지, 거북목이 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내가 스스로 깨우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과도한 업무 속에서 의식적으로 자세를 계속 바꾸어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통증이나 불편함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소통의 의미들을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사진은요, 바닷가에서 두 분이서 이제 흔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진. 우리가 매일의 신체 활동은 사람들이 찾는 기적의 명약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뭐 감기나 기타 질병으로 인하여 약을 우리가 이제 섭취하게 되지만 그렇게 약을 섭취하는 것보다 매일 동안 일정하고 꾸준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그렇게 외부로서의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이루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지금 기적의 명약이라는 의미 자체는요. 내가 하루에 30분씩 혹은 1시간씩 꾸준히 주 3회 이상 운동을 하신 분들을 제가 이제 추적 조사를 하다 보면은 실제로 큰 스트레스나 이제 외부적인 어떤 충격에 의하지 않는 신체적으로 아주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걸 제가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신을 변화하고 그럼으로써 지금 하고 계시는 업무의 재발견을 위해서 현대사회 직장인으로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는 어떤 업무의 2차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몸에 대한 스트레스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 생활 10년 혹은 20년 동안 내 업무 스타일이 고정적으로 박혀 있는 걸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습관들을 아주 올바르게 학습을 시킨 후에 그 다음에 업에 대한 어떤 인식과 내 스스로에 대한 몸에 대한 리프레시 개념으로서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신용훈 강사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밸런스핏 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주로는 제가 이제 스포츠 재활 쪽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근골격계 질환의 환자분들, 뭐 재활이나 기타 뭐 다이어트 분들도 많이 이제 활동을 하시고 제가 과거에 앉아있는 시간들이 많은 직장인들 혹은 현장에서 생산을 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제 근골격계를 주제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되게 흥미롭게도 그 두 종류의 직장인 분들한테는 공통적인 통증이나 불편함을 제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많이 가져왔었던 어떤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스트레칭이나 방법들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지금 또 어깨가 아프시진 않으세요? 어깨가 묵직하고 뻐근하다. 대부분의 분들이 며칠 일하다 괜찮아지겠지. 저는 이제 오히려 더 묻고 싶습니다. 그냥 또 넘어가실 건가요? 너무도 많은 분들이 내가 느끼고 있는 어떤 자그마한 스트레스나 불편함들을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하는 어떤 툭툭 던져버리는 습관들이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제가 예측하건대 이제 여러분들의 어깨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진상에도 보호하듯이 허리가 아프거나 목이 뻐근하거나 엘보가 오거나 가슴 쪽에 어떤 스트레스가 오거나 그다음에 무릎 쪽에 통증이 왔을
어떤 분들을 제가 좀 종종 찾아보고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병원을 찾아갈 시간도 없을 뿐더러 운동을 하는데 시간을 낼 수가 없다. 그런 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일수록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시간은 없지만 틈틈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30분씩 운동을 통해서 그것들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지금처럼 며칠 이러다 괜찮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게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갈수록 만성질환으로 그것들을 끌고 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하나같이 한 번에 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수술대에 오르거나 그다음에 회복기간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2년까지도 재활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쉽게 내가 스스로 아주 10분, 15분의 어떤 시간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혹시 거울이 보이시나요? 자, 앞에 보시면요, 숫자가 써 있습니다. 10부터 최대 90까지 써 있는데, 요것들은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이제 여러분들의 나이를 제가 가늠해 본 거고요. 그거를 실제 나이가 아니라, 자, 거울 속에 지어져 보이는 내가 가장 건강했을 때의 어떤 모습을 상상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10대 때 가장 건강한 신체를 가졌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군대 시절, 20대가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어떤 분들은 과거보다는 지금 현재 40대나 50대 나이 때에 더 건강한 신체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울 속에 비춰지는 내 모습, 건강했던 내 기억에 또렷이 남아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걸 했지? 나이 시절 때에 내가 했던 어떤 행동 습관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20대, 30대 초반, 내가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의 어떤 초반 때도 내가 이렇게 열렬히 이 업무에 집중을 했었나? 지금보다 내가 하루에 활동적으로 운동하는 시간이 지금보다 많았나? 적었나? 자, 지금보다 식사하는 시간이 길었나? 짧았나? 지금보다 내가 하루에 잠을 자고 있는 수면의 시간이 8시간이었나? 4시간이었나? 자, 아주 사소한 것부터 여러분들은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 여러분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자, 차이가 있다면 그때 내 행동 습관과 지금의 내 행동 습관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 것들을 내가 가장 긍정적인 방향성에서의 어떤 습관으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끔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몸이라는 건요, 나쁜 습관, 좋은 습관보다는 내가 아프지 않게끔, 어떤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끔 그냥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내던져 두는 것이 가장 좋은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나의 하루에 노동이 아닌 신체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신체 활동이라는 거는요, 자, 노동은 여러분들이 대가를 받고 있는 어떤 그 행위를 제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100% 의자에 앉아 계실 걸로 예상이 듭니다. 자, 의자에 앉아 있다는 거는 지금 말 그대로 노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노동 속에서 내가 스스로 어떤 시간을 내고 조금씩 쉬는 시간에 스트레칭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러나 신체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일상적으로 하는 어떤 세수나 양치나 이런 거 샤워들 말고요.
아침 먹기 전에 가볍게 동네 한 바퀴를 걷고 온다든지,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1층부터 한 10층까지 그런 어떤 가벼운 오르막을 올라갔다 내려온다든지, 점심 식사 이후에 바로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한 잔 계속 마시는 것보다는 식사 이후에 15분 내지 20분 정도를 가볍게 산책을 한다든지, 자, 퇴근 후에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천변을 걷는다든지 헬스장을 간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내가 업무를 통한 어떤 움직임이나 습관적인 행동 이외에 스스로 나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내가 뛰어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사진을 보면은 일단 먼저 오른쪽이죠. 자, 어떤 백발의 노인 이제 할머니께서 되게 날씬한 몸매로 이제 진보를 들고 계시는 사진이 있는데, 자, 여기에 있는 사진 속의 인물은 약 지금 현재 한 70세 이상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우리는 70세 이상의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나는 과연 어떠한 몸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도 젊은 사람들과 같이 어떤 야외 활동,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앞에 보이시는 이 분도 스스로 거예요. 10년이든 20년이든 아주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몸을 움직이다 보니까요, 70이 넘는 나이에도 충분히 어떤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고, 건강 또한 웬만한 40, 50대 못지않게 뛰어난 체력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맨 위에 보이는 이 활. 자, 나의 하루에 신체 활동.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하루에 걷기를 30분씩 실천하고 있다. 나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배드민턴을 친다. 볼링을 친다. 아니면 가벼운 조깅을 한다. 나는 뭐 샤워를 하더라도 매일같이 헬스장에 가서 30분씩 걷고 온다. 처럼 어느 한 가지라도 하고 있는 게 있으신 분들이 혹시 있으시면 다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Why? 자, 과연 여러분들은 그 신체 활동을 왜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 속에서 특히 뭐 스포츠 활동이죠. 스포츠 활동에는 승패라는 게 주어지기 때문에 항상 경쟁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뭐 볼링, 축구, 농구, 어떤 승자가 정해지는 게임 속에서 그분들의 신체 활동이라고 매일 일주일에 2회, 3회씩 30분, 1시간, 2시간씩 투자하시는 분들의 성향들을 살펴보면요, 항상 운동 후에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특히나 배드민턴을 많이 치시고요. 배구도 많이 하시는데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 속에서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선생님, 저는 배드민턴을 한 10년을 쳤는데 이제는 어깨가 아파서 배드민턴을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분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배드민턴 선수들 중에 어깨가 아파서 선수 생활을 그만두거나 부상이 일으켰던 선수들을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 왜 이 어떤 스포츠를 직업적으로,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하게 하고 있는 그 선수들은 특정 부위에 스트레스나 부상이 없는데 왜 아마추어나 취미생활로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스트레스가, 통증이 쌓일까? 굉장한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분들이 노동이라는 어떤 테두리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내 몸의 습관들은 계속 구부정한, 이렇게 모니터를 보고 펜을 계속 쓰고, 어떤 업무적인 부분들은 등을 굽어져 있는 패턴들이 많았고요. 자, 반대로 스포츠 활동을 하는 이 패턴들은 굽어져 있는 등이 아니라 펴져 있는 등이나 활처럼 휘어져야 되는 이러한 패턴들인데, 굽어져 있는 패턴을 그대로
스포츠 활동으로 이어나가서 구부정한 상태에서 이런 오버헤드,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가는 행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나 어깨나 목 쪽에서 과도한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How? 자, 과연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스스로 시간을 내서 하고 있는 어떤 신체 활동이 과연 올바르게 행해지고 있는가? 자, 매일같이 30분의 거리를 출퇴근하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것도 걸어서. 그런데 3개월이 지난 후에 무릎 통증으로 인해서 그만 스탑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분명 우리는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 걸으세요. 굉장히 많이 권유하는 어떤 운동이죠. 근데 1시간을 걸었을 때 내 무릎에서는 통증이 나왔고, 자,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런 또 질문을 했습니다. 자, 1시간을 걸었을 때, 그럼 과연 몇 분이 지났을 때 여러분의 무릎에서는 어떤 신호가 왔나요? 자, 30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무릎에 스트레스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0분은 그 스트레스를 참아내면서 그 시간을 채웠고 결국은 항상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그 신체 활동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일단 어떤 조치가 내려지냐면요. 통증이 일어나기 전 시간, 그렇다면 30분 이전까지 걷는 시간들을 일단 축소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걸을 때 필요한 고관절을 잘 쓰는지, 스스로 척추는 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걷기가 실행되는지, 굽어있진 않는지, 핸드폰을 보면서 걷진 않는지, 어떤 작은 습관까지도 인터뷰한 결과 그분들의 습관들은요 아주 생각보다 쉬운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관절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 없다라고 제가 이제 요 PPT를 보여드리는데, 우리가 걷는다는 행위를 할 때 내가 스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절들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요것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이 주가 되냐면 우리의 어떤 뇌가 있고 신경이 있고 근육이 있고 여러 가지 기타 센서리들이 있는데, 그러한 습관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식적인 어떤 나의 생활 패턴들이 실제로 걸음걸이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일단 내 관절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들, 그리고 가볍게 따라할 수 있는 스트레칭, 관절의 어떤 컨디션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조그마한 실습으로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손목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깨 쪽, 그 다음에 허리, 고관절, 발목, 무릎 등 굉장한 이 관절에서 통증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과연 통증이라고 하면요, 아주 심플하게 내적 통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과를 방문하게 되는 통증, 뭐 감기라든지 뭐 복통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통증에 해당되지만 그러한 통증들은 내과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런 관절의 통증들은 정형 외과에 해당되는 어떤 통증의 부위고요.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우리의 관절들이 어떻게 태생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만이 통증이나 불편함에서 자유롭게 해방될 수 있는지 잠시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제 손목,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손목을 내가 그대로 앞으로 주먹을 내민 상태에서 위로 한번 꺾어 보시고요. 그리고 다시 그대로 밑으로 내려보시고요. 네, 다시 수평된 상태에서 손목을 우측으로 틀어 보시고요.
다시 좌측으로 들어보시고요. 네. 그렇다면은 방금 네 가지의 포인트들을 그대로 꺾어 보시고요. 오른쪽으로 돌려보시고, 밑으로 다시 내리시고, 좌측으로 돌리시고, 다시 위쪽으로 올리시고요. 자,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위쪽으로 올리시고요. 바깥쪽으로 돌리시고, 다시 밑으로 내려주시고, 오른쪽으로 돌리시고, 다시 위로 올리면서 제자리.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손목의 관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위쪽, 아래쪽, 우측, 좌측, 동그랗게. 결론은 우리 손목의 관절은 돌아가는 관절이라고 표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몸의 관절 중은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특성으로 제가 구분을 지어 드릴 텐데요. 그 두 가지의 특성 중에 첫 번째는 지금 이 손목의 관절의 특징처럼 돌아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돌아가는 관절 바로 위에 있는 관절. 어떤 관절일까요? 손목 바로 위에 있는 관절은 팔꿈치입니다. 자, 엘보가 많이 올 수 있는 팔꿈치. 팔꿈치를 움직여 보세요. 팔꿈치는 어때요? 그렇죠. 팔꿈치의 기능은 접었다 폈다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팔꿈치 자체에서는 얘를 스스로 돌릴 수 있는 큰 기능들은 생략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어떤 관절의 특징이 지금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돌아가는 관절. 두 번째, 접었다 펴지는 관절. 자, 그러면 이 관절들은 되게 감사하게도 돌아가는 관절, 그 바로 위에 있는 관절은 접었다 펴지는 관절, 또 그 바로 위에 있는 관절은 돌아가는 관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팔꿈치 위에 있는 관절은 어떤 관절일까요? 어깨 관절입니다. 자, 어깨도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어깨를 앞으로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그렇죠. 앞으로 올리시고, 얘 과연 어떻게 될까요? 위로도 만세. 그렇죠. 자, 귀 뒤로 넘기시고, 충분히 뒤쪽으로 최대한 크게 돌려서 다시 차렷 자세로 와주는 자세. 그렇습니다. 어깨 관절 또한 지금처럼 크게 원을 그릴 수 있을 만큼 큰 범위로 움직일 수 있는 관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깨에서의 스트레스를 느낀다. 자, 과연 내가 어깨를 어느 범위만큼 쓰고 있는지. 자, 하루의 일상생활을 뒤집어 봤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서 자, 양치를 합니다. 세수를 합니다. 머리를 감습니다. 자, 이 이상의 범위를 사용하는 시간이 혹시 있으신가요? 어깨 통증을 느끼는 많은 분들을 인터뷰해 봤을 때 내 하루 24시간 중에 지금 요 범위 이상의 어깨를 쓰시는 분들을 굉장히 찾아보기 힘듭니다. 네. 근데 방금 우리가 실습에서도 이해하셨듯이 어깨 관절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쓸 수 있는 관절입니다. 자, 우리 관절은 이렇게 굉장히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생겨난 애들인데 그것들을 반도 사용하지 못한 채 몇십 년을 우리가 살아오면요. 그 이상의 내가 평소에 쓰지 않았던 부분들을 우리가 접근하는 순간 통증이라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거기에서 어떤 그 움직임으로 인해서 관절이나 근육의 손상까지도 우리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요것들을 언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냐면요. 자, 운전을 하고 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 제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뒷좌석에 짐을 지금 제가 뒤에서 뭐 가방에서 물 꺼내셔야 돼요. 자, 한 손으로는 핸들을 잡고 있어요. 한 손으로는 어때요? 짐을 꺼내러 손을 뒤로 내밉니다. 어때요? 여기에서 어깨에서 어떤 통증들을 한 번쯤 느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렇게 손을 뒤로 젖히는 동작에서 어깨 통증이 일어났다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과연 이게 어깨의 문제일까요? 자, 실제적으로 이 어깨를 다치고 뭐 회전근개나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거의 80% 90% 이상의 환자들은 어깨에 실제적인 문제가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과연 나는 어깨에서 통증이 있는데 어디가 문제이냐? 실제로 살펴보면 우리의 척추가 그 원인을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듯이 우리 팔 관절에는요, 자, 손목 돌아갑니다. 팔꿈치 접었다 펴집니다. 바로 위에는 어깨 돌아갑니다. 이렇게 사이좋게 샌드위치 형태로 관절의 특성이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 특성은 하체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앉아 계시지만 발바닥을 바닥에서 살짝만 떨어뜨린 상태에서 손목처럼 발목을 똑같이 움직여 보세요. 자, 제가 옆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자, 발을 살짝 들어서 발목을 꺾어 보시고, 다시 발등을 그대로 밑으로 내려보시고, 그렇죠? 그 상태 다시 올려서 내 발목을 우측으로 돌려보시고, 다시 왼쪽으로 돌려보시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발목을 꺾고, 다시 우측으로 돌리고 내리고 좌측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반대로 밑으로 우측으로 제자리.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의 관절은 감사하게도 상지의 관절과 하지의 관절은 같은 특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발목의 컨디션은 손목의 컨디션과 흡사하고요. 자, 무릎입니다. 발목의 바로 위에 있는 관절은 어때요? 무릎을 지칭할 수 있고요. 무릎도 여러분들이 움직여 보시면 접었다 폈다, 그렇죠? 구부렸다 펴지는 기능. 실제로 이 엘보우처럼 접었다 펴지는 같은 기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릎 위에 있는 관절은요, 고관절입니다. 네, 고관절 또한 고관절은, 자, 우리가 제 지금 팔을 하지라고 생각했을 때 고관절이 움직여야 이렇게 큰 축을 이루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요. 고관절이 움직이지 않고 팔꿈치만 이렇게 주도적으로 움직였을 때 우리가 팔꿈치의 스트레스나 그 여파가 어깨까지도 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느낄 수 있는 하체 쪽에서 무릎 통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고관절의 사용량이 현저히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처럼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 이 일과 중에 6시간, 5시간, 뭐 7, 8시간 앉아 계시는 분들이 항상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게 허리 통증인데, 그 허리 통증의 원인을 제공하는 게 바로 고관절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고관절 또한 스스로 지금 앉아있는 자세에서는 크게 움직이기가 힘들지만, 제가 가볍게 보여드리면 어깨처럼 앞으로 들어서 옆으로, 뒤로, 다시 한번 돌리기. 이런 식으로 고관절 또한 이렇게 많은 범위로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긴 하나,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루 24시간 중에 고관절을 쓰는 패턴들을 사용해 보면, 자, 아침에 눈을 떠서 욕실로 걸어갑니다. 그렇죠? 아침에 식사를 합니다. 식사 이후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 차량으로 이동을 합니다. 차량을 운전을 하고 출근을 하고 앉아서 근무를 하고 다시 퇴근을 하고, 자, 그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다리의 관절을 이런 식으로 앞뒤로 흔들리는 경우 이외에 어깨처럼 스트레칭이나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어떤 신체 활동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평소에 쓰지 않는 것들을 쓰는 게 목적입니다. 제가 어깨 관절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나는 내 하루의 일상 중에
어깨를 쓸 수 있는 범위는 여기에서 국한되어 있지만 실제로 내가 의도적으로 신체 활동을 포함한 시간 내에는 평소에 쓰지 않았던 요 범위 이상의 것들을 이 이상의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신체 활동을 포함하는 게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가장 중요한 척추가 남아 있습니다. 자, 팔과 다리, 즉 같은 습성이 있는 팔과 다리는요, 결국은 이 우리의 중심축인 척추가 가장 일상적으로 많이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고정적으로 잘 반듯하게 있어줘야 됩니다. 자, 우리 고관절이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이쪽 허리에서부터 가슴 쪽을 통해서 자, 여기 목까지 올라오는 요 길다란 척추가 있고요. 그 척추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때 요 허리 쪽에 있는 쪽들이 요추라고 진단을 받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와서 가슴 쪽에 이런 흉추, 그 다음에 요 목 쪽을 경추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우리 척추는 하나의 길다란 줄로 되어 있지만 그것들을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요추, 흉추, 경추라고 저희가 구분을 짓고요. 요 척추는 한 줄이긴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절의 특징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듯이 돌아가는 관절이 가장 밑에 있고 그 위에는 접었다 폈다 하는 관절이 존재하고 또 그 바로 위에는 돌아가는 관절이 올라오고 여기까지 설명드렸을 때 자, 우리가 서 있을 때 발목의 관절은 돌아갔고요. 그 다음에 무릎 관절은 접었다 펴졌고요. 고관절은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는 관절 위에 우리의 척추가 그대로 턱하니 올려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돌아가는 관절 위에 척추의 가장 밑부분이 요추가 얹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요추, 허리는 돌아갈까요? 접었다 펴지는 기능들이 훨씬 더 유리할까요? 자, 요추는 접었다 폈다 하는 기능들이 훨씬 더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흉추는 돌아가는데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흉추가 우리 상지 쪽, 지금 우리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이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하고 있을 때 우리의 흉추는 항상 구부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는 관절을 아까 실습을 해보셨듯이 이 척추가 구부러져 있는 거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단 어때요? 펴지는 것도 습관화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왜? 이 흉추는 돌아가야만 할 수 있게 태어난 존재니까 자, 구부정하고 다시 펴지고 그러면 여기서 자, 펴진 상태에서 좌측으로도 기울어지고 우측으로도 기울어지고 더 나아가서 펴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어때요? 360도로 회전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목하고 어깨에서의 어떤 통증이나 불편함들은요, 요 흉추 움직임을 최대한도로 발현했을 때 우리가 통증이나 불편함을 가장 쉽게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흔히 거북목이라고 하는 요 병명보다는 자, 우리가 이 펴져 있는 상태에서의 어떤 요 포지션에서 컴퓨터를 업무를 하면 목이나 어깨나 어떤 등에서 스트레스를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그러나 등이 굽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업무를 보고 있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의 시선이 모니터가 바닥에 있을 때 우리의 목은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컴퓨터는 어때요? 전방에 있죠. 전방에 있는 컴퓨터를 봤을 때 그대로 고개만 들어서 계속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분들은요. 이렇게 흉추가 등이 굽어 있을 때는 앞을 보기 위해서 목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어떠한 제가 습관들을 많이 바꿔드리냐? 자, 등이 굽은 상태에서 전방을 바라볼 때 목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흉추만 사용할 뿐입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대로 이 동작만 따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대로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을 등을 굽어서 바닥을 보게 만들어 주시고요. 절대 고개 들지 않고요. 가슴을 그대로 끝까지 펴서 모니터가 보이는 그 시점까지 펴주시면 됩니다. 네. 이 동작을 반복해 보면요. 어떠한 부분들이 편해지는 거나 내가 움직임을 깨우칠 수 있냐면요. 목하고 어깨 쪽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등이 이렇게 굽어지게 되면은 자, 우리 등 쪽에 있는 날개뼈라고 저희가 지칭을 하죠. 날개뼈가 바깥쪽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 흉추를 피게 되면 목도 편안해지면서 뒤에 날개뼈가 그대로 척추하고 가깝게 위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동작은 굉장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던 동작이에요. 기지개 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크게 어깨 관절을 평소에 이렇게 쓰지 않았던 부분들을 더 이상으로 쓸 때 여기까지 넘어오는 이 자세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만세 동작이고요. 기지개를 펴는 동작이에요. 우리 신체가 기지개를 필 수 있다는 것은 척추가 굽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은 그렇게 흔히 도시에서는 볼 수 없지만 등이 굽어 있는 분들은 절대 만세 동작을, 기지개 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틈틈이 업무를 통한 어떤 스트레스를요, 이렇게 기지개 동작을 자꾸 펴주시고요. 제가 아까 의식적으로 신체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특히나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가는 스포츠를 취미로 하고 계시는 분들, 제가 배드민턴을 예로 들어드렸을 텐데,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들이 어깨가 아픈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루 종일 등이 굽은 상태에서 업무를 다 마치고 배드민턴장에 들어가서 라켓을 쥐었을 때 이분의 흉추, 등은 말려 있습니다. 말려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들 수 있는 범위의 어깨의 범위는 이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에서 들어갈 수 없는 범위를 이 흉추가 여기까지 이 범위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 전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냥 예전에 했던 이런 스트레칭 이렇게 단순히 늘려주거나 손목 돌리고 발목 돌리고 어깨 한번 돌려주는 스트레칭으로 내가 스포츠 활동에 바로 뛰어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요. 단순히 굽어있는 것들을 펴주기 위한 어떤 그 하나의 포커스로서 기지개 동작을 10회에서 20회 정도라도 충분히 반복을 해주신 상태에서 내 어깨가 아주 문제없이 귀 뒤로 넘어갈 수 있는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배드민턴을 실시하는 게 내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통증을 줄이는데 아주 좋은 사전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스포츠 활동을 하지 않는 분한테도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들은 키포인트로 알아주시고요. 실제로 이렇게 지금 제가 오늘 돌아가는 관절과 접어지는 관절을 설명을 드렸는데 정형외과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통증의 어떤 우선 범위, 순위들을 보면요. 목, 허리,
어깨, 요 파트의 통증 환자들이 가장 많은 포커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관절의 특징, 관절의 사용의 어떤 설명서를 지금 이해를 들었을 때, 자, 목 어떤 관절일까요? 목이 돌아갈까요? 아까 접어지는 관절일까요? 돌아가는 관절일까요? 자, 허리 또한 돌아가는 관절이었을까요? 접어지는 관절이었을까요? 자, 무릎 돌아가는 관절이었을까요? 접어지는 관절이었을까요? 요 세 관절의 특징은요, 접었다 폈다 하는 관절입니다.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몸의 관절 속에서 돌아가는 관절들이 충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해주면은 접었다 폈다 하는 관절들이 그 이상의 것들을, 그 범위들을 더 가기 위해서 무리하게 스트레스를 받지만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걷거나 30분 동안 출퇴근을 위해서 뛰거나 이런 행위들이 고관절에 충분한 가동 범위들, 발목에 충분한 움직임들, 이 흉추, 굽어있는 상태에서 뛰거나 걷지 않고 굉장히 누가 봐도 편안한 상태에서 걷거나 뛰었을 때는요, 발목, 고관절, 흉추, 이러한 돌아가는 관절들이 충분히 사용을 했기 때문에 무릎, 허리, 목, 대표적으로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관절들의 스트레스는 현저히 줄어들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설명해드렸던 돌아가는 관절을 계속 움직여주는, 그리고 관절 자체에서는 움직이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방금 알려드렸듯이 손목을 하나 돌리더라도 우리는 근육이 지금 어때요? 수축되고 이완되는 느낌을 충분히 느끼셔야 됩니다. 왜? 우리의 관절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없고 우리 스스로 인지하고 그것들을 실제로 움직임으로 표현해냈을 때 우리의 관절에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앞에 사진이 보이시나요? 요것들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루 일과 중에 어떤 신체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가, 그 포함이라는 존재에서 how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운동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 수도 없고요. 뭔가 기지개를 필 수도 없는 상황이 됐을지라도 지금 사진상의 첫 번째 여성분이 앉아있는 자세죠. 의자에 앉아서도 우리가 앞바다리라고 하죠. 다리를 하나 꼬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그대로 상체를 기울여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관절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퀄리티라는 단어를 제가 드린 이유는, 자,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구부렸다. 단순히 이 구부린다는 표현에서요, 많은 분들이 등 쪽을 늘립니다. 자, 지금 사진상에 보이는 이 자세는요, 우리가 고관절을 접는 행위예요. 접는다 하고 늘린다 하고 어떤 그 포커스에서 많은 분들이 늘리는 거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앉아있을 때 등이 굽어있는 자세로 오래 유지하다 보면 등 쪽에 계속 어떤 신경이나 근육의 어떤 스트레스가 계속 가해지게 되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단순히 이 사진 한 장만 투척했을 때 이 동작을 표현해 보세요 라고 제가 큐잉을 드리면요, 항상 등의 어떤 감각이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등 쪽을 늘려서 이렇게 등을 구부리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리는 거가 포커스가 아니고 고관절, 이 앞쪽에, 고관절은 앞쪽에 위치해 있죠. 앉아있는 상태에서, 자, 늘리는 동작이 아닌 앞쪽을 구부리는 동작으로 인지하고 이 동작을 실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외국 어떤 유튜브나
그다음에 홈트 동영상을 보시고 그 단순히 영상을 따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이러한 디테일한 어떤 그 퀄리티적인 부분들이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방금 이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관절 사용의 이해도만 충분히 습득하시고 이런 것들을 표현했을 때는 10개를 하더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100개를 하는 분들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제가 충분히 장담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사진 보이시는 여기 여자분이 하고 있는 동작들 여러분들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되고요.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하나 꼬아서 그대로 우리 배꼽, 여기 서해부라고 말씀드리죠. 서해부 쪽을 가슴을 최대한 이렇게 척추를 편 상태에서 등을 늘리기보다는 고관절을 그대로 그렇죠. 앞쪽을 계속 접어 내려가면서 천천히 호흡과 함께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것들을 실시할 때요, 억지로 접고 우리가 허벅지 뒤쪽이나 엉덩이 쪽이 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억지로 당겨 나가지 마시고요. 내가 스트레스, 당기는 그 범위까지가 오면 거기에서 그냥 편안하게 호흡만 내쉬면서 자연스럽게 구부러질 수 있게 조금만 여유를 좀 가져주세요. 자, 쉬운 동작이에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두 번씩 자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쪽 다리가 실시했으면 반대쪽 다리도 같이 자 앞바다리로 접어내시고요. 가슴을 충분히 척추를 세우신 다음에 자 등이 아닌 여기 서해부 쪽 배꼽 아래쪽을 그대로 접어갑니다. 그렇죠. 그대로 접어갑니다. 바닥 보지 마시고 그대로 접어가서 최대한 스트레스, 자 당기는 현상이 오면 그걸 억지로 늘리지 마시고 호흡 한번 하겠습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배꼽 아래쪽에서 호흡을 그대로 내쉬어주시고 네. 우리 몸은요 우리가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요. 무슨 얘기냐, 내가 억지로 늘려서 순간적으로 손이 땅에 닿는다라는 어떤 표현을 하죠. 그 표현보다는 내 스스로 인지하고 몸을 열어줬을 때 그 효과는 훨씬 더 몇 배나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퀄리티라는 존재가 한다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요, 단순히 이 스트레칭 하나를 하더라도 그냥 대충 이렇게 등 늘려가지고 이렇게 바운스 일어나게끔 하시는 것보다 충분히 호흡과 함께 지그시 내려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이제 옆에 보이시는 제자리 걷기 운동입니다. 단순히 제자리 걷기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손을 앞으로 뻗는 요 동작이 있습니다. 손을 뻗고 그 다음에 벽에 지금 가까이 서 있는데요, 손끝이 벽에 위치한 상태에서 등이 굽지 않게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단순히 손이 벽에 닿았을 때 등이 굽지 않게 자 벽을 살짝 밀어내는 느낌으로, 그렇죠? 벽을 잡고 등이 굽는 느낌이 아닌 내가 벽을 손을 잡고 살짝 밀어내는 느낌으로 척추를 세운 상태에서 제자리를 걸어봅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행이라는 것들을 했을 때 등이 굽어서 땅을 보고 걸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척추가 펴진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고 걸어가는 어떤 요런 좋은 습관으로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아니면 사무실에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요런 운동들은요, 먼저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이 하지 쪽, 이쪽 힙 쪽이나 이 뒤쪽에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쪽에 훨씬 더 어때요? 혈액을 공급시키고 그 다음에 일어서서 벽에 손을 짚고 등이 굽지 않게끔 척추를 세운 상태에서 고관절과 발목의 어떤 충분한 사용량을
가동 범위를 충분히 일으킨 상태에서 복부를 계속 쓰면서 제자리 걷기 연습하시고 그 이후에는 내가 나가서 천변을 걸으셔도 되고 어디 뭐 계단을 타셔도 되고 그런 부분들을 쭉 이어나가시면 충분히 조금씩이라도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척추의 정렬. 여러분들은 요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내가 어떠한 것들을 하고 어떠한 행위를 해도 척추가 정렬, 지금처럼 척추가 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활동들 중에서 의자에 앉아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아있을 때 어때요? 자연스럽게 척추가 굽어져 있는 게 습관이 됐지만 내가 스스로 척추를 펴는 계속 반복적이고 여러분들이 아차 싶었을 때도 다시 척추를 펴주고 그런 반복적인 숙달들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지금 사진상에서 보이는 어떤 사이드 플랭크라는 자세인데 이렇게 몸을 옆으로 기울였을 때도 우리 척추의 정렬은 그대로 유지시켜야 된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 천변이나 걷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이제 뛰시는 분들, 그 다음에 스포츠 스타들 보시면 어때요? 등이 이렇게 굽은 상태에서 어떤 스포츠 활동을 하는 친구들은 거의 보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배드민턴 예로 들었을 때 신체 활동 기억하시죠? 그 신체 활동을 했을 때 왜 선수들은 어깨에서의 부상을 일으키지 않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척추의 정렬을 항상 유지시킨 상태에서 운동을 한다. 왜? 그 스포츠 선수들은 항상 운동 전에 척추를 펴는 이렇게 그리고 어깨의 가동 범위를 충분히 뒤로 늘릴 수 있는 요 연습 요 가동 범위, 어깨의 가동 범위를 충분히 매일같이 연습을 하고 이렇게 오버헤드로 라켓을 항상 휘두르기 때문에 어깨에 큰 부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처럼 많은 시간을 의자에 앉아서 등이 굽은 상태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어깨의 가동 범위가 여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척추가 굽어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를 항상 운동 전에 세워주고 이 팔의 가동 범위가 귀 옆에 충분히 팔 몸통 뒤쪽으로 갈 수 있는 이 범위까지 스포츠 스타들 최상위 최고에 있는 선수들이 하고 있는 웜업을 그대로 복사시켜서 내 몸에 적용을 시키는 그런 분들은요 마찬가지로 큰 어깨에서 통증을 느낄 수 없을 겁니다. 거기에는 이 척추의 정렬이 가장 1번입니다. 이 척추의 정렬은 되게 여러 가지 것들에 적용을 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오래 앉아있는 분들한테 또 어떤 부분들이 생길 수 있냐면요. 한쪽으로 체중이 기울어지는 어떤 습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자, 오른쪽 엉덩이와 왼쪽 엉덩이 중에서 어느 쪽 엉덩이에 체중이 더 많이 실려 있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그 양쪽 엉덩이에 같이 체중이 분배되어 있는 분들이 진짜 극히 드물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쪽이 기울어져 있으면 우리 몸이 이런 식으로 기울어지는 것보다 위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척추 질환 중에서 가장 사실 스트레스 받는 것도 우리가 척추 측만증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또한 어때요? 척추가 구부러지고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그것들이 또 트위스트가 됐기 때문에 이것들이 행해질 때 가장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될 스트레스 어떤 스트레칭 중에 하나는요 척추를 편다. 척추의 정렬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여러분들을 운동이 나는 운동해요. 나는 하루에 1시간씩 걷습니다. 나는 하루에 1시간씩 근력 운동을 해요. 헬스장을 가요. 나는 하루에 2시간씩 탁구를 쳐요. 배드민턴을 해요. 자, 어떤 운동을 선택하느냐는 여러분들한테 달려있지만요. 그 운동이 지금
나한테 독이 되고 있는지 약이 되고 있는지 그 판단 기준이 명확하셔야 됩니다. 왜냐? 많은 분들, 제가 아까 스포츠, 특히 배드민턴 중에서 어깨에 통증이 있으나 내가 그 스포츠를 계속 하는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승패, 곧 어떤 승부욕, 즐거움, 그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내가 오늘까지 마무리하고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으면 내 자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신경 쓰이지 않으시죠? 등이 굽었는지, 어깨가 말렸는지. 맞습니다. 스포츠 활동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내 등이 굽었는지, 내 어깨 통증이 있는지, 그것은 우리의 뇌가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결국은 승패가 끝난 이후에 내가 경기에서 이겼든 경기에서 졌든 그 집중이 끝나고 나면 어깨에서 통증이 일어납니다. 왜? 잘 쓴 사람은 통증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지만 내가 그 집중 속에서 잘못된 패턴으로 스포츠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어깨에서 욱신거리거나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척추를 정렬시키고 손의 가동 범위를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의 스트레칭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요. 통증이 심하시면 병원에 꼭 내원하셔서 진단을 받고 난 후에 어떤 재활 프로그램에 될지 천천히 가동 범위를 움직이고 늘리는 데 집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요거는 되게 단순히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요. 이것들이 1년이 쌓이고 2년이 쌓이면요. 건강이 이 척도가 올라가시는 분, 그 다음에 통증의 범위가 올라가시는 분, 요렇게 나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실제로 10년 후에는 너무도 많은 차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은 단순히 이 관절의 움직임뿐만이 아니라요, 이 사진상에서 보시면 아주 단순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입으로 보낸 프레시 빛이 항문으로 나온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우리의 입과 항문은 하나다. 하나의 길로, 하나의 통로다. 자, 오늘 보게 될 마지막 자료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한 가지의 어떤 표 아닌 표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잘 먹어야 잘 삽니다. 그리고 잘 싸야 잘 먹습니다. 이 이유는 지금 사진상에 보이는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고 나가는 데 필요한 소화계통만이 존재합니다. 그 기타 우리 뭐 심장이든 폐든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제외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실제 자필로 이제 써왔으니까 한번 요것만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섭취합니다. 요것들이 내려오는 요 소화를 하는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위치해 있는 이 장기들의 위치를 잘 살펴보세요. 어떻게 위치되어 있냐면요. 우리 몸에서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은 이 뼈 안속에 다 있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 소화계통에 있는 것들은요, 뼈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상에 보여 있듯이 뼈에 둘러있지 않지만 갈비뼈에 만져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이 명치 아래서부터요, 손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보세요. 여기들은 뼈가 있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근육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아주 중요한 포커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를 하는 이 패턴, 그 다음에 어떤 걸 먹는지, 나에게 맞는 음식인지, 나에게 맞지 않은 음식인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잘 이해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나면 우리가 배가 아프거나 속이 쓰리거나 내과에 내원하게 될 때는 첫
등이 굽은 상태에서 아이고 배야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척추가 굽게 되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통증을 일으키는데 아주 원초적인 원인을 일으키는 자세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관절의 스트레스는 습관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지금 먹고 그다음에 나의 배변 활동은 얼마나 편안한지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통증을 만드는 원인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제가 명시해드리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의식적인 신체 활동의 중요성 강의를 진행한 신용훈 강사였습니다. 반갑습니다.